여러분은 남에게 속마음을 얼마나 털어놓으시나요? 속마음을 털어놓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마 내 인생을 고장내기 위해 속마음을 드러내는 분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얘기는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나를 망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속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 내 인생 고장나는 대화 주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속 얘기는 약점이 된다. 많은 사람은 자신의 고통이나 고민을 다른 사람과 나누며 공감을 얻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런 대화가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특히 상대방이 진심으로 당신의 이야기에 공감하지 않을 경우 이야기를 공유한 것이 오히려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을 때 일부 사람은 이를 공감의 대상으로 삼기보다 뒤에서 험담하거나 당신을 약한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취약점을 알게 된 상대가 이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한다면 속 얘기를 한 것은 나중에 후회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사람들은 종종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척하며 그 정보를 다른 곳에서 자신의 유리한 도구로 쓰려 한다. 속 얘기를 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만 신중히 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진심으로 당신을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관계가 깊지 않은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은 나중에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불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대화 중에 무심코 나눈 이야기라도 상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혹은 나중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미리 고려해야 한다. 속 얘기는 자신을 드러내는 만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비밀을 지킬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만약 상대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자신의 고민을 말하지 않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 결론적으로 속 얘기를 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마음을 나누는 것을 넘어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행위라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자신을 지키고 싶다면 모든 사람에게 속마음을 드러내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당신의 이야기가 결국 당신을 상처 입히는 도구로 돌아올 수 있다. 두 번째, 속 얘기는 부담을 준다. 인간관계는 서로의 역할과 감정이 균형을 이루면서 유지된다. 한쪽이 자신의 속 얘기를 과도하게 공유하면 상대방은 이를 감당하기 어렵게 느낄 수 있다. 대화는 단순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넘어 감정적인 부담을 주거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특히 상대방이 깊은 속 얘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대화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를테면 자신의 연애 문제나 가족 간 갈등을 친구에게 지나치게 털어놓을 경우 친구는 조언을 해주고 싶어도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 이는 대화를 듣는 상대가 문제 해결에 책임감을 느끼게 만들거나 도리어 거리감을 두게 만들기도 한다. 속 얘기가 관계의 발전을 이끄는 도구가 되려면 적절한 상황과 분량이 중요하다. 모든 문제를 털어놓기보다는 공유해야 할 이야기가 무엇인지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적절한 수준에서 대화를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는 점점 대화를 피하거나 관계를 멀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깊은 대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대화의 목적이 공감과 이해를 나누는 데 있다면 상대방의 마음 상태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가 본인도 힘든 상황에 있다면 당신의 고민을 듣는 것이 더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이런 경우엔 대화를 멈추고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속 얘기는 관계를 강화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부담감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세 번째, 상대에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며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고 싶어 한다. 하지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상대방에게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대화에서 기대한 반응을 얻지 못했을 때 실망감이나 오해로 이어질 수 있다. 속 얘기를 나눴는데 상대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무심하게 반응한다면 자신은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진로 문제로 고민하며 속 얘기를 꺼냈는데 상대가 이를 가볍게 여기거나 적당히 흘려보낸다면 당황스럽고 배신감마저 들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상대방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관계가 서서히 소원해질 가능성이 높다. 상대방이 어떤 입장에 있는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감정과 고민을 털어놓는 것은 때로 독백에 가까운 대화로 느껴질 수 있다. 상대는 당신의 이야기에 깊게 공감하거나 반응할 여유가 없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대화 전에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고 자신의 이야기가 상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미리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속 얘기를 나누는 것은 상대방에게 감정적 부담을 줄 수 있는 행위다. 특히 상대가 그 문제에 대해 잘 모르는 분야이거나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경우라면 더욱 큰 공감이나 관심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속 얘기를 나누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기대치의 차이가 생겨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모든 대화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적절한 맥락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관계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속 얘기를 나누기 전에 상대가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자. 네 번째, 나중에 후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속 얘기를 꺼내는 것은 대부분 감정이 고조된 순간에 이루어진다. 그 순간에는 자신의 고민을 나누고 위로를 받고 싶다는 강한 욕구에 휩싸여 상대방의 신뢰 여부를 깊이 고민하지 못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경쟁이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이런 후회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직장이나 학교와 같은 곳에서는 모두가 나의 친구이거나 나의 편은 아니다. 때로는 속 얘기를 공유한 상대가 그 이야기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흉보는 재료로 삼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에게 자신의 실수를 고백했는데 그 동료가 이를 상사에게 이야기해 불이익을 주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럴 때 속 얘기를 한 자신이 스스로를 책망하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속 얘기는 단순히 공감을 나누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행위이기도 하다. 상대가 진정한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인지 판단하지 못한 채 이야기를 꺼낸다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 번 꺼낸 말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미리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속 얘기를 한 후 후회하는 이유는 대부분 순간의 감정에 이끌려 신중한 판단 없이 이야기를 털어놓기 때문이다. 상대가 공감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과 다를 때가 많다. 속 얘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지 않은 상대는 오히려 이를 무겁게 느끼거나 대수롭지 않게 흘려버릴 수 있다. 그런 반응은 이야기를 꺼낸 사람에게 더 큰 실망감과 후회를 안긴다. 결국 속 얘기를 나누기 전에 상대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이야기를 나눌 시점이 적절한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요한 내용일수록 섣불리 꺼내기보다는 혼자 숙고하거나 믿을 수 있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편이 더 안전하다. 모든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 속 얘기를 꺼내는 순간 그 말은 더 이상 나만의 비밀이 아니다. 따라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속 얘기는 꼭 필요한 순간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만 나누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다섯 번째, 속 얘기한다고 가까워지는 게 아니다. 속 얘기를 나누는 것이 관계를 깊게 만들 것이라는 생각은 항상 옳지 않다. 사람마다 감정의 깊이나 대화에 대한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속 얘기를 부담으로 느낄 수 있다. 특히 아직 충분히 신뢰가 쌓이지 않은 관계에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오히려 거리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가정 문제를 털어놓았다고 하자 동료는 이를 이해하기보다는 왜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굳이 자신에게 했는지 의아해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대화 이후 상대가 경계를 느끼게 만들어 오히려 관계가 소원해질 가능성을 높인다. 속 얘기를 한다고 해서 상대가 나를 더 잘 이해하거나 더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는 믿음은 위험하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삶이 우선이며 상대의 고민을 이해하거나 함께 해결할 여유가 없을 수도 있다. 한 번의 깊은 대화가 상대에게 부담감이나 관계의 한계를 느끼게 할 경우 그 관계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다. 또한 속 얘기를 나누는 것은 상대에게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이는 상대가 나를 더 신뢰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나를 불안정하거나 의존적인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깊은 이야기를 통해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상대가 이러한 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속 얘기는 관계의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니다. 오히려 상대방과의 신뢰와 공감을 천천히 쌓아가는 과정이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만든다. 가벼운 대화에서 시작해 서로의 성향과 대화 방식을 이해한 후에 자연스럽게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속 얘기를 한다고 해서 항상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다.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상대의 성향과 관계의 깊이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중한 판단 없이 속 얘기를 꺼내는 것은 관계를 발전시키기보다는 되려 멀어지게 할 가능성이 크다. 관계는 대화의 양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로 깊어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여섯 번째, 상대의 조언이 도움 안 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관점에 따라 조언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언이 당신에게 항상 유익하거나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과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해결책이 당신의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속 얘기를 했을 때 상대가 추천하는 방법이 실제로는 당신에게 더 큰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 친구가 자신에게 효과적이었던 투자 방식을 조언했다 하더라도 당신의 재정 상태나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과 맞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의 조언을 무턱대고 따르다 보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또한 상대가 건네는 조언이 당신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예컨대 직장에서의 갈등을 두고 그냥 다 잊고 참아라라는 일반적인 조언을 들었다고 하자. 이런 조언은 상황을 단순화시킬 뿐만 아니라 당신이 겪는 스트레스나 감정적인 고통을 축소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상대가 제공하는 조언이 당신에게 맞는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게다가 조언을 통해
상대는 자신의 경험을 과시하거나 자신의 방식을 정당화하려는 경우도 있다. 이런 조언은 겉으로는 도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주장일 가능성이 높다. 속 얘기를 하기 전에 상대방의 성향과 관점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가 진심으로 당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공감이나 조언은 때로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속 얘기를 꺼내기 전에 상대방의 조언이 당신에게 적합할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조언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의견을 참고하되 궁극적인 판단은 스스로 내려야 한다. 속 얘기는 단순히 공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도움이 될 대상을 신중히 선택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7번째, 선입견이 생기게 만든다. 속 얘기를 통해 상대와 신뢰를 쌓고 싶어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대화가 상대의 선입견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람은 대화를 통해 상대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를 이어간다. 하지만 속 얘기가 특정 주제에 치우쳐 있다면 상대는 당신을 그 주제와 관련된 사람으로만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가족 문제에 대해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이를 통해 위로와 공감을 받고 싶을지 모르지만 상대는 당신을 가족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으로 단정 지을 수 있다. 이는 당신의 다양한 면모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상대의 시야를 좁히게 한다. 이러한 선입견은 관계의 깊이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당신이 새로운 주제나 관점으로 대화를 시도할 때 상대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든다. 특히 대화의 흐름이 늘 비슷한 문제나 고민으로 이어질 경우 상대는 관계가 발전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특정한 속 얘기를 털어놓았을 때 상대가 이를 과대 해석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나 개인적인 실패를 자주 이야기하면 상대는 당신을 항상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으로 여길 수 있다. 이로 인해 당신의 이미지는 단편적으로 고착화될 위험이 있다. 속 얘기를 신중히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선입견 때문이다. 한번 형성된 선입견은 쉽게 바뀌지 않으며 오히려 관계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상대가 당신의 전반적인 성격이나 능력을 이해하기보다 특정한 사건이나 문제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방해한다. 따라서 속 얘기를 나누기 전에는 상대와의 관계에서 어떤 이미지를 남기고 싶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든 문제를 속 시원히 털어놓는 것이 항상 관계를 깊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여러 면모를 조화롭게 보여줄 수 있는 대화가 더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속 얘기는 신중히 선택해야 하며 특정 주제에 치우친 대화는 상대에게 편협한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균형 잡힌 대화를 통해 자신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 8번째, 모든 사람이 본심을 원하지 않는다. 진실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지만 이를 모든 사람이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이 진실보다 자신의 안락과 자존심을 우선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진실은 때로는 상대방에게 불편함과 고통을 초래하며 이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인 사이에서 한쪽이
사실 너와의 미래가 불안하다고 솔직히 고백했다고 가정하자. 이 말은 단순히 자신의 불안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상대방은 이를 관계의 종말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상대방은 자신이 비난받거나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감정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다. 진실이 관계를 더욱 깊고 성숙하게 만들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갈등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진실이 인간의 본능적 욕망과 충돌할 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 통찰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회피하거나 왜곡된 형태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약점과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실이 반드시 관계를 강화하거나 개선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고려할 때 진실을 말하는 것은 신중히 판단되어야 한다. 연인, 친구, 가족 등 어떤 관계에서든 진실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솔직함만을 강조한다면 그 진실은 칼처럼 날카롭게 상대방을 상처 입힐 수 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너의 행동은 이기적인 것 같아라는 말을 할 때 이것이 상대방의 성장을 위한 충고라 하더라도 상대방은 이를 비난으로 받아들여 관계의 거리를 벌릴 가능성이 크다. 진실이 항상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진실이 상대방에게 전해지는 방식은 매우 중요하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과도한 솔직함이 종종 상호 간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것은 진실을 은폐하거나 속이라는 뜻이 아니다. 대신 상대방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절한 시점과 방식에 대해 고민하라는 뜻이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자. 직장에서 동료에게 너의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고 하자. 이는 단순한 사실의 전달일 수도 있지만 상대방은 이를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결국 솔직함은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솔직함은 명확한 의도와 신중한 표현을 통해 전달되어야만 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감정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진실이 필요할 때 그것은 상대방을 압도하거나 위협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감정적 상태를 이해하고 그들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태도는 진실이 관계를 강화하는 긍정적 도구가 되도록 만든다.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이 진실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진실은 그 자체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진실을 말하기 전에 그 진실이 상대방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동시에 그 진실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깊은 사색을 요구한다. 이것이야말로 인간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이끄는 길일 것이다. 9번째, 속마음을 드러내면 바꾸기 어렵다. 사람들 사이에는 늘 생각의 차이가 존재하고 의견이 갈리는 일이 일상 속에서 쉽게 일어난다. 겉으로 순수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생각이 빠른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상황에 맞는 애매한 태도로 대답하거나 때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속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게 되면 그 의견을 쉽게 바꾸기가 어려워진다. 인생을 살다 보면 대인 관계에서 단호하게 말했던 것이 나중에 입장을 바꾸지 못하게 만드는 난처한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리며 관계를 쌓다 보면 곤란한 상황이 생길 때가 있으며 이 경우 아무리 피해를 줄이고 싶어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울 때가 있다. 또한 세상에는 확신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 당시에는 진심이라고 생각했던 의견이라도 시간이 지나 상황이 바뀌면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자신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다가 후회하게 되는 경험은 누구나 겪기 마련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여유를 남겨두고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는 절대라는 말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인생이란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절대적이라 여겼던 생각이 언제든 쉽게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변화의 원인이 자신인 경우도 많다. 나이가 들면서 취향, 가치관, 생각 등이 점차 변화하며 과거에 주장했던 것이 오히려 현재의 자신에게 부담을 줄 때가 있다. 이해관계 역시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적이 친구로 돌아오기도 한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신중하게 말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따라서 자신의 주장을 할 때는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모든 속마음을 드러내기보다는 지나치게 확신에 찬 말이나 단호한 표현은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신의 생각을 지나치게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은 향후 자신의 입장을 좁히게 만들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말을 하든 여지를 남겨두고 항상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신중한 태도를 통해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좋다. 속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 내 인생 고장나는 대화 주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며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